제가 이곳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창피하지만 제 남편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미친 듯이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아서 현재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와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유능하고 멋져도 술만 마시면 미쳐 날뛰는 망아지가 되니 제가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평소에는 아주 얌전한 새님 스타일이에요. 그냥 조용조용하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죠. 그런데 술만 마시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건지 여기저기 시비가 붙는 건 물론이고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서 면허 취소에 벌금도 엄청 내고 집도 못 찾고 헤매다가 동네 파출소에 가서 데리고 온 적도 있고 뭐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화려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지독한 습관이자 병이 하나 있어요. 술을 마시고 꼭 큰 볼일을 보는 습관인데 이걸 꼭 화장실을 가지 않고 어딘가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으니까 못 믿으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어요. 저희가 연애하던 시절에 친한 친구네 집들이에 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모두가 젊었고 재미있게 놀고 마시는 분위기가 되어서 다들 모두 기분 좋게 술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깊이 잠이 들었는데 제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저쪽 끝에서 누군가가 이불 위에 볼일을 보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저는 술이 많이 취하고 워낙 잠결에 흐릿하게 본 거라서 이게 꿈이겠지 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었는데 제 옆에 있어야 할 남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때 결혼을 2달 앞둔 사이라서 예비 부부였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다시 눈을 떴는데 볼일을 보고 뒷처리를 해결하지도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바지를 올리더니 제 옆에 누워서 저를 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너무 더럽고 황당해서 손을 뿌리치고는 얼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걸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말을 하기에도 너무나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단지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실수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날 하루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이 너무 취하면 별일이 다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아주 초긍정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결혼을 한 이후에는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이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하고 회사를 이직했는데 회사가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가정이 생겼으니 책임감도 더 생겼겠죠. 매일매일을 술로 보내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술로 인해서 저와 싸우는 일도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왜 술만 마시고 오면 속옷에 볼 일이 그대로 묻어있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할 뿐이고 어떤 대책도 없고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죠. 아이가 2인데 아이 기저귀 치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이제는 남편 것도 치워줘야 하는 건가요? 진짜 더러워 죽겠어. 그리고 집안 곳곳에도 언제 그랬는지 또 그렇게 일을 벌여놓더라고요. 하루는 아이들 놀이방에, 또 하루는 세탁기 바로 앞에, 또 하루는 피아노 의자에. 그런 행동을 볼 때마다 저는 참 할 말을 잃는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이놈의 인간이 저를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는 아주 조용하고 얌전한 회사원인데 술만 마시면 왜 망아지가 되어서 날뛰는 건지. 저는 하루하루 아주 더럽고 짜증나게 술주정 결과물들을 치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건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공지글이 하나 붙어 있는데 범인을 찾는다는 글이어서 눈에 띄었어요. 4층 현관 앞에 새벽에 누가 그렇게 볼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한 3번은 그랬다고 하면서 분명히 멍멍이는 아니고 사람인 것 같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CCTV를 찾아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자수해서 사과하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저는 설마 했죠. 남의 집 앞에 그런다뇨.
저는 아무리 내 남편이 집안에서 그런다고 남의 집 앞에다가 그렇게 해놓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4층에다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전혀 모르거든요. 웬일로 맹정신에 퇴근하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4층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 달 전인가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싸운 건 아닌데 4층에 사는 아저씨가 너무 성질이 불같아서 자기가 잠시 짐을 빼느라고 차를 세워두고 막아놨더니 그 사이에 좀 뭐라고 했었다고 했답니다. 뭐 그런 일이야. 같은 아파트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 벽면에 대자보 같은 것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글쎄 얼굴은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웬 남자가 4층 현관문 앞에서 큰 볼일을 보고 있는 사진을 붙여놓았더라고요. 이틀 안에 찾아와서 조속히 해결하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만날 줄 알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답니다. 이 사진 속의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것을요. 맞아요. 분명히 제 남편이에요. 남들은 다 몰라봐도 제 남편은 알잖아요. 그 옛날 연애 시절에 자다가 눈을 떴을 때 희미하게 보인 그 모습이 데자뷰처럼 느껴지더군요. 확실합니다. 정말. 나 참, 동네방네 이런 개망신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살다 이런 일은 정말 처음입니다. 아니 우리 집 안에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의 집 앞 대문에다가 왜 그 짓을 하고 다니느냐고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낯이 뜨거워서 얼른 피해서 집으로 가려는데 태영이 엄마, 저 사진 봤어? 어떤 도른 놈이 저런 짓을 해놓는다니. 아이 완전 짐승이 따로 없어. 아이고 더러워서. 어디 이 아파트에 살겠어? 아래층 친한 집 언니가 아는 체를 하길래 네 하면서 슬쩍 대답을 하고는 얼른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야 이 삐리리 같은 놈아 너 빨리 가서 당장 4층에 가서 싹싹 빌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개망신 당하고 경찰서에 간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펄펄 뛰면서 딱 잡아떼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자기는 그런 짓은 안 한다고 하면서 왜 남편을 믿지 못하냐고 억울해하면서 남편을 뭘로 보냐는 둥 언성을 높이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그날 밤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결판을 내기로 하고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죠. 더 이상은 저도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이중인격도 이분수지 술만 마시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해대는 통에 조만간 동네방네 소문날 일은 뻔하고 창피하고 더럽고 제 인생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드디어 남편이 술에 만취해 비틀비틀 베란다로 나가더니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모습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촬영해놨죠. 그러고는 그대로 남편이 잠든 후에 그 더러운 걸 비닐에 쌓아서 남편 양복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놨답니다. 이판사판 공사판 저도 더 이상은 이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이 더러운 기분 자기도 제대로 한번 느껴보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며 양복 바지를 입는데 바지 주머니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을 느낀 남편이 으아! 이게 뭐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헛구역질을 연신해대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자기 볼일을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순간 집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제가 말했어요. 야 이놈아, 네 거 만지는 기분이 어떠냐? 나는 허구한 날 네 거 치우느라 수백 번 구역질을 한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술을 마시려면 곱게 처마셔야지. 평소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주제에 술만 마시면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엿을 먹여? 내일이면 동네에서 개망신 당할 테니 그런 줄 알아? 하고 평소에 못한 욕을 아주 실컷 해댔네요. 남편은 아주 조용한 성격인데 너무 화가 났는지 저를 막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제 뺨을 때리려고 하는데 순간 누가 잘못해놓고 그러는지 어이가 없어서 같이 몸싸움을 하고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애들은 울고불고 집안에서는 냄새가 나고 아주 내 인생의 결혼 생활 중 정말 최악의 날이었답니다. 그리고 회사에 지각한 남편한테 새벽에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내줬죠. 너 행동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 동영상 너네 부모님이랑 회사 홈피에 다 올린다고요. 그리고 당장 가서 4층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식들까지 욕먹이는 행동까지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짐을 챙겨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했답니다. 처음에 남편은 화가 나서 문자로 막 욕을 하고 남편을 못 믿는다고 하면서 저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더니
제가 단호한 입장으로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나 보더군요. 구구절절 미안하다, 잘못했다, 수십 통 문자에 안 받는 전화도 끊임없이 계속 해대고요. 그리고 그날 밤 4층에 가서 무릎이 닳도록 싹싹 빌었나 봐요. 관리소장님이 CCTV를 확인하셨는데 그날 남편이 술 마시고 4층에서 내리서 볼일을 본 다음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기 때문에 싸움이 날까 미리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랍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경찰서 드나들고 하면 아파트 입장에서도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셨더라고요. 아유, 더러운 인간 같으니라고. 그리고 4층 아저씨가 진짜 성격이 불같으셔서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참은 거라고, 당신 진짜 경찰서 가기 싫으면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답니다. 이미 그 아저씨는 우리 남편인 줄 다 확인하고 증거를 가지고 다음날 경찰서에 갈 생각이셨거든요. 이 사건은 동네방네 소문이 다 퍼지고 친하게 지내는 동네 맘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전화기를 켜놓기도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더러운 남자랑은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얼마나 비겁한지 끝까지 잡아떼는 모습 또한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조용한 척하면서 자신의 약점 들키니까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하고 도통 해결책이 안 보이는 남자예요. 친정에 피신을 와서 엄마한테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대단하대요. 너무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 더러운 일을 지금까지 참고 살았냐고 잘 왔다고 하면서 3살 버른 80까지 간다고 너 죽을 때까지 그거 치우면서 살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 못 참아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든든한 엄마의 후원 덕에 용기를 얻어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남편은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술 먹고 홧김에 용기를 내서 하는 행동인 건지 아직도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 진실을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건 아마 평생 가도 못할걸요. 정말 이런 인생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더러운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 같은 여자 만나서 둘이 아주 개판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전 앞으로 깨끗하게 살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